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뉴스 하나, 질문 하나. 매일 아침 제가 기사 하나를 놔두고 다른 식의 질문 던져서 여러분 시간을 키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기사는 뭐냐면요. 이걸로 잡았어요. 노도강 공시 가격 30% 넘게 급등. 상승폭 쇼크 수준. 이 기사거든요. 한국경제 기사고요. 공시지가에 대한 이제 열람이 열렸죠. 우리가 세금을 이러한 기준하에 너한테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좀 가격 좀 봐봐. 근데 상승폭이 쇼크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죠.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많이 말이 나왔죠. 세금 부담에 대해서. 공시가격 말고 다른 거. 저게 올라서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면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냐고. 그래서 많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하냐고. 그 덕분에 전체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느 변곡점에서 좀 다운 쪽으로 변곡점을 만들면서 다운으로 내려갈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말 부자들, 뭐 아파트도 뭐 여러 개 갖고 있고 땅도 많고 빌딩 많은 분들, 지금의 상황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변동 세금 부담으로 부담 가질 상황이 아니죠.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이거예요. 비싼 거 말고 중저가 매물. 우리 서민들이 말하는, 중산층이 말하는 저축을 하고 모아서 일부 정부 한도 안에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 전세금에서 얼마 차이 안 나는 물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까지 하도 폭등해서 짜증나지만 하여간에 그게 궁금해요. 그게 많이 나오면 뭐 저쪽에서 100억, 200억짜리 뭐 30억, 50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저게 궁금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선은 이제 매물 쏟아지나를 따지려면 이번은 이제 좀 저런 것들 확실히 좀 따져봐야죠. 세금 부담이 정말 얼마 많이 됐는지. 누구한테? 서민한테. 노동학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지역이죠? 약세 지역이었죠. 과거에.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자, 근데 약세 지역이라는 표시는 뭔 말을 하는 거냐면 큰 자산가가 적은 지역. 자산가가 적다는 건 여유자금이 적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세가 크게 나오면 세금이 부담이 크죠. 현실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부담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물건을 내어놓아야 되죠. 왜? 세금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부담이냐 이거죠. 좀 따져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저 얘기를 했죠. 저 안 했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에 매물 내어놓을 때 많을 거라고 계속. 제가 아니라고 계속 하니까 악플 많이 달리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자고 그런지. 자, 우선은 30만에서 50만 가구래요. 뭐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었대요. 전국적으로 늘었어요. 다행히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겠죠. 18만 가구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놀라워요. 공시가격이 70.68% 늘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죠 이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좀 제가 뭐 글자 잘 안 보니 좀 키웠어요. 작년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요. 28만 가구 좀 넘었네요. 올해는 41만, 약 13만 가구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8만, 20만 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서울이네요. 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부담 극복 원 멤버들이란 건 뭐냐면 원래 있던 작년에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여유가 있는 상태에 더 오른 거니까 뭐 원래가 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 더 낸들. 궁금한 건 이분들이죠. 추가 멤버들 14만 가구. 근데 저 14만 가구가 그냥 우리 지역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파트가 그냥 올라서 다 채웠을까요? 아니면 좀 분포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올라도 폭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좀 보실까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 9억 이상이에요. 9억 이상이려면 상당히 가격 아파트가 많이 나가야 돼요. 뭐 13억, 14억 이런 거. 근데 노도강을 얘기했잖아요. 노도강에서 공시지가 9억 이상짜리? 왜냐면 노도강은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 제가 궁금한 거 뭐예요? 비싼 거 말고 나는 우리가 말하는 중산이 갈 수 있는 그런 가격. 사실 그러면 공시지가 9억짜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이제 그 가격이 아니라서 이제 그것을 좀 따지고 싶어서 그걸 따져본 거거든요. 좀 더 세부로 들어갈게요. 공시지가 거기에 몇 프로나 될까? 서민 지역하고 물음표, 지금은 서민 지역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역이었는데. 예.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정부 발표한 오늘인가? 예, 어젠가? 예. 자, 공동주택 열람안이 떴고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냐면 현실화율 70.2%. 예, 한마디로 공시가 9억이면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저 비율이 아파트가 많냐 이거죠. 아직이다 이거죠. 일부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비율자고 노도각에서. 예, 그래서 이제 많지 않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까 서울의 13만 원을 좀 찾고 싶어서 제가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가 2.7% 증가했대요. 저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가 저거였어요. 1,420만 호에서 약 38만 호가 더 증가한 거죠. 뚝딱. 뚝딱. 뭐 택지 주만 증가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서울 13만 원 중에서 저기 일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매매 가격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뭐냐면 신규 아파트 준공, 이중 재건축 재개발. 뭐냐면 신규 아파트가 도심에 나오면 당연히 싸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의 작년에 입주한 것들을 보면 대규모 스타트 좋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늘 수밖에 없죠. 강남부터 시작해서. 근데 앞으로 나올 것도 그러면 싼가요? 앞으로 나올 것들 안 싸죠. 안 싸요. 안 싸요. 특히 서울 대도심 재건축 재개발. 왜냐고요? 좀 볼까요? 빗장 풀리는 허그 분양가의 무주택자 불만 고조, 분양가 상승 불가피. 가운데 줄을 더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이실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이 고분양가 지역이에요. 시세의 90%가 올리겠대요. 고분양가 지역을.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고분양가 지역 어디? 뻔한 거 아니에요? 서울 강남부터 도심 지역이 도시 중심 지역이죠. 거기를 뭐예요? 시세의 90%가 올리겠다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 로또 분양. 이제 로또는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뭐 외곽 신도시나 이런 데 아니면 없다는 소리죠. 급등한 집값의 수요 허탈감, 분양가가 뭐 할 거라고 집값 떠받칠 거래요. 분양가가 집값 떠받치라고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싸지 않죠. 저런 상황에 공시지가 좀 올라서 내가 종부세를 맞았다 친들 앞으로 나올 물건들도 싸지 않을 것 같은데 나만 비싸면 나만 공시지가 맞을 거면 뭐 좀 내놓겠어요. 내가 서민으로서 노도강 지역에서라면 뭐 이런 지역에서 근데 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내놔할 이유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집값 또 받칠 것 안 떨어지네 오르네 그리고 지금의 LH 스타트 생각하면 달라지는 내용이죠.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럴 상황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현실화율 70.2% 의미는 오른 가격이 70.2%고요. 그래서 큰 부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오른 가격에. 자 앞으로 나올 도심 아파트가 높아지잖아요. 여전히 대출 기준은 높죠. 현금으로 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자 한 번 더 적는 거죠. 분리를 시키자 이거죠. 공시가 9억 이상짜리가 뭐 나온들 그게 뭐 여러분한테 물건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공시지가 9억 이상짜리 현금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가 여기 현금 산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현금으로 사요. 현금. 정말 돈 많이 들죠. 그거는 우리한테 물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분들은 이걸 현금으로 사는 분들, 공시지가 종부세 내는 분들은 아파트로 종부세 내는 정도 수준이면 주택에서 여러분이 웬만큼 올라갔고는 세금이 부담 안 됩니다. 그건 걱정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따질 건 그래서 뭐다? 6억 이하 요거예요. 저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6억 이하. 6억 이하. 저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 지면서 따져볼까요? 자, 6억 이하 아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자, 전 공시주택, 공동주택 가격의 공동주택 92%를 차지해요. 상당히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파트, 뭐 빌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상. 자, 1주택자인 경우는 재산세 등 뭐 부담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많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누구냐면 이제 다주택자 보인데
이게 좀 그래요. 이 두 가지 편을 보면 다주택자가 문제거든요. 다주택자가. 근데 제가 왜 금전적 여유가 많다고 썼냐면 6억 이하 아파트니까 공시지가 뭐 8억 미만. 8억 미만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8억 미만의 아파트를 서울 도심에서 작년에 매매가만 말고요. 전세가도 한번 알아보세요. 같이. 얘도 뛰었거든. 같이 뛰었어요. 네, 같이 뛰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서 제가 여유가 많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갱신권을 70% 이상 사용했거든요. 임대차 갱신권을. 내년 가을부터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에 신도시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 주택. 왜? 우리가 92%예요. 92%. 공시지가 6억 이하가. 이게 제가 봐서 서민 대상. 우리 타겟 물건들. 저 물건들을 내놔야 이유. 저게 떨어질 이유.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없어 보여. 그 말이에요. 답답한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거죠. 공시가의 부담도 1주택에 없고 다주택자인 경우도 저게 갭도 줄었고 전세도 올랐고 왜냐면 매매만 오르면 모르는데 전세가 올라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상당수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가격 오른 가격 대비 부담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이제 그러면 큰 아파트 얘기해봐요. 큰 아파트 아까 정리해야 되죠. 구분해야 되니까. 큰 부자들이에요. 하시한 말이지만 이분들은 예를 들면 20억 아파트 1주택 소유자 부담이겠어요. 저거 물건 나온다 한들 자 부담해서 물건 내놨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못 사요. 일반 분들은 현금으로 사야 되니까 대출 규제돼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6억 이하 매물만 중요한 거고 다주택자나 법인만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 폭등으로 여유 자금과 생겼죠.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가 있죠. 상승에 대한 기대. 그리고 법인 물건 제가 항상 현장 나가보라 했죠. 말로 많이 나올 거다. 법인의 특성은 다수의 공동체예요. 전세가 안 오르면 몰랐는데 이게 폭등한 이상은 나눠거죠. 증여하고 뭐하고 다. 자, LH 사태 후로 이제 뭐냐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추가적 기대를 또 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부담도 적은데 6억 이하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 다. 자, 거기다가 도심 정비로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주 난민들이 보통 이주비 나오는 규모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해보셔서 알죠. 거기다 전세 좀 넣어서 갈 수 있는 집의 제일 많은 크기 그게 6억 이하대의 매물들이에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에 가서 우리가 이주비 지원해주고 그 이주비 받고 거기다가 우리가 전세자금 지원 나오거든요. 2주니까 1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아파트들의 전세 크기들 다 저 금액대의 물건이거든요. 거기다 선거 있죠. 매물 쏟아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 했는데요. 예전에도 우리가 작년에 그 말 많았죠. 부담되면 쏟아질 거다. 지금의 상황은 쏟아질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좀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도 방어. 제가 항상 말하죠. 임차인 진짜 방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올해 넘기면 안 돼요. 내년 진짜 무섭습니다. 내년 가을. 잘 조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쭉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